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뤄진다. 이 부동산 공부 99%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1%의 영감이 부족하시다면 오늘 이분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의 엄태욱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투자연구소 엄태욱 소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프닝 멘트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시시각각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투자를 뭐 경기 좋을 때는 하고 경기 나쁠 때는 안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셔야 되니까 고민 해결반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슈에 맞게 고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이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으로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엄태욱 소장과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여기, 방화동, 네. 네, 그쪽에서 좀, 아파트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를 하나 하고자 하는데. 아, 매수의 네. 고민이 있으신데 이제 방화동 쪽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예, 아파트를 예. 보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굳이 지정한다면 동부나, 네. 동부 아파트, 동부 2차, 동부 아파트나 아니면은, 방화 일동이고, 이편한 세상 계하 쪽에 있는, 계산역 쪽에 있는, 아, 가까이 네. 있는. 알겠습니다. 방화동 쪽으로 매수 여부에 대해서 소장님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지금 방화동 쪽에 그럼 거주하세요? 예. 지금도 방화동 쪽에 거주하고 계신 거고 예. 그러면은 그럼 아직까지는 집을 매수하시진 않으셨어요? 예. 지금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언제가. 타이밍을 지금 보고 계세요? 예. 그럼 방화동 동부 센트랩이라고 이편한 세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좀, 요거 이제 매수 시기를 보고 계신데 예. 매수 시기를 계속 보니까 어떠세요, 금액이? 금액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게. 그러면은 오르긴 올랐거든요. 언제부터 알아보셨어요? 한 1년 전에? 한 1년 전부터? 1년 전이요. 그러니까 한 1년 전부터 계속 보신 거예요? 예, 봤는데, 네. 이게 뭐 들쭉날쭉 해가지고 그게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몇 평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32평이요. 32평 실거주 하실 예. 계획이시고 예. 그러면 물건은 알아보셨어요? 그냥 전화로 이렇게 보고, 네. 인터넷 보고, 네. 뭐,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아직 안 했죠. 그러면 대략 지금 동부 센트랩이 그래도 조금 올랐을 텐데 이런 것들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조금 올랐다는. 얼마 건 정도 간대요? 지금 매물이 얼마 정도 나온대요? 그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한 5억 3천? 뭐, 한 그 정도. 5억 3천이면 제가 봤을 때 금매일 것 같은데 예? 5억 3천이면 예. 이거 금매물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네. 뭐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중반대 나온 것도 있고. 5억 중반대 나온 것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5억 3천짜리는 좀 낮은 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금매물이거나 예. 두 번째는 층이 좀 낮은 거거나 예.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이 정도면은. 그러면은 예. 지금 있는 거는 이 정도인데 한 5억 중반 정도는 간다는 얘기죠? 예. 5억 한 중반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예. 맞아요. 예. 5억 중반에서 조금 위에 것도 있고 아래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예, 좀 높은 거는 예. 그러면은 이 편한 세상을 알아보셨어요? 이 편은 그 인터넷에 한 번인가 봤는데 한 얼마 전에 네. 그게 이 방화동 쪽보다는 좀 많이 낫더라고요. 그러면 시청자님 일단 많이 알아보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근데 이제 큰 틀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집을 매수 안 하셨고
예, 예. 지금 이제 향후에 거주하실 거잖아요. 그쵸. 거주하실 계획인데 거주를 하면서 이제 거주 때문에 이제 매수하실 걸 고민하시는 거죠? 예, 예. 매수하는 거 고민하는 건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1년 전부터 알아보셨다라고 하면은 금액도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 이제 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해도 그래야지 되는지 알지. 예. 안 해도 되는지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지금 거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 예. 일단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거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단 동부 아파트만 먼저 볼게요. 예, 예. 동부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가서 보셨는데 아주 새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조금 연식이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새 것도 아니에요. 예, 한 근데 15년 이제 뭐 됐나? 예, 단지도 이제 소규모 단지고 너무 큰 단지도 아니고. 예, 근데 보면은 위 센트레빌 같은 거 위에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요. 예, 예. 여기 위에 이제 그 5호선 역도 있어요. 예, 예, 예. 제가 요거 두 개만 찝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요런 30평대들이라든가 20평대라든가 30평대 요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등학교가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외지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 그러잖아요, 아파트들이. 예, 예, 예. 그래서 꼭 그러니까 단지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단지들은 의외로 수요층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요. 야, 여기 보면 위에 이제 여기 5호선 역도 이제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보면 보세요. 아파트들이 기본적인 이런 큰 틀 말고 뭐 초등학교 있고 역세권 있고 만약에 신규 아파트고 브랜드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들이 형성되고 물론 지역적인 요인도 있지만 예, 예.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동부 센트레빌 같은 게 한 5억 중반 정도 나가는 건데 예, 예. 제가 시청자님한테 요거를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를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일단 거주의 목적이신 거잖아요. 예. 거주의 목적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주거가 안정성을 위하려고 하면 매수하시는 게 맞고요. 아, 예.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요인은 그게 맞고 두 번째는 방화동이 옛날에 비해서 금액들이 이제 전체적인 금액 상승이 평균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이유는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마곡지구라고 하죠. 예. 마곡지구라고 하는 곳이 보통 우리가 흔히 마곡지구라고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그 기업들이 많이 쓴다는. 그렇죠. 이제 회사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예, 예. 회사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요 가까이에서 직장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마곡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들 엠벨리라든가 뭐 힐스테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이 30평대들이 보통 9억 후반 11억 뭐 이렇게 나가요.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 5호선 타고 또 내려가면 뭐 우장산역 있는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30평대들이 다 9억이 넘어가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마곡지구가 입주를 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지 않았고요. 첫 번째, 마곡지구가 그럼 본격적으로 입주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 예.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싼 쪽 가는 수요층도 있지만 조금 금액이 낮은 쪽으로 몰리는 수요층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동부 아파트가 금액이 낮고 예. 또 여기가 이제 김포공항 쪽으로 해갖고 이 김포의 도시철도도 개통되고 이 소사에서 대곡 가는 노선도 개통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도 뭐 바로 옆에 붙어서 우리 아파트만 수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일자리도 늘어나고 여기 교통적인 요건도 지금 물론 교통적인 요건이 이 뭐 김포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더 좋아지는 요건이긴 한데 예. 교통적인 요인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5억 한 중후반 정도의 아파트라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5억 중후반 떼고 거주까지 한다라고 하면 매수하시는 게 맞고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막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아.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뭐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약간 약보합세를 띠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드리면 이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는 투자용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 네, 그냥 거주하기 굉장히 좋고 실수요층이 탄탄한 이런 아파트들. 그런다라고 하면 아. 직장이 늘어나고 교통적인 호재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가격 하락보다는 약보합을 띠면서 약간 꾸준하게 조금씩은 오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수 시기를 본다기보다 차라리 우리 시청자님이 그 동부 센트레빌 지금 막 전화로만 알아보셨다 그러셨잖아요. 예. 전화로만 알아보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예. 물건이 몇 층에 입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 편한 세상도 직접 입주할 수 있는 게 뭐 몇 동에 몇 층인가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예.
차라리 그 좋은 동에 좋은 층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제가 얘기했죠. 이거 투자용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요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마곡이나 이런 데들보다 금액 낮다 그랬죠, 제가. 예, 예. 금액 낮기 때문에 뭐 실수요층이 쭉 빠져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보다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층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 잘 고르셔서 지금 매수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충분히 지역적인 일자리도 늘어나고 교통적인 호재도 있다 보니까 저는 5억대 중반 후반대라면 지금 매수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그거 제가 얘기한 거 참고하셔서 직접 가셔서 예, 예. 한번 물건 알아보시고 집도 보시고 내 집 마련이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럼 결론 고맙습니다. 드릴게요. 예, 예. 그렇죠.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매수 전에 고민 상담 주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 강서구 방화동 지역이 일단 교통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이 수요자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일단 거주 목적이라고 했을 때 매수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직접 발품 팔아보시고 추후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으로 무료 전화 받고 있고요. 이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노원구 네. 월계동 주공 아파트 2단지 네, 18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이거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했어요. 아, 현재 거주 중이세요? 아니요, 지금 전세를 주고 있어요. 아, 지금 전세 주고 계시는데 이제 매도랑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네네. 주셨어요. 지금 소장님 네.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월계주공 2단지요. 네, 전세 주고 계신다고요? 네, 18평이요? 네. 18평. 언제 매수하셨어요?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이거 2008년도 지금 10년이 되었어요. 2008년도. 네, 2008년도에 매수하셨으면 가격이 높을 때 사셨을 거고. 네네네. 그렇죠? 얼마 주고 사셨어요? 1억 6천요. 1억 6천만 원. 그러면 지금 10년 됐네요, 딱. 네. 10년. 지금 한 얼마 정도 얘기해요? 지금 부동산에서 네. 2억 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2억 천 정도 얘기해요? 네네네. 한 2억 천 정도. 그러면은 네. 임대 주고 계신데 임대를 얼마 주고 계세요? 1억 4천요. 1억 4천. 네. 그럼 옛날에 사실 때는 전세가 얼마였어요? 처음에? 처음에 6,500요. 6,500부터 그럼 전세금을 계속 올리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1억 투자했다가 지금 한 2천만 원으로 줄어든 거네요? 네. 그러면은 시청자님 이거 2008년도에 이거 사실 때 거주는 한 번도 안 하셨죠?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걸 사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그냥 그때는 투자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네. 네, 투자로 사셨는데 금액이 많이 안 올랐죠? 네네네. 거기는 그러면- 안 오르고 다른 곳은 다 올랐어요. 다 올랐죠, 다른 곳은. 네. 요 주변에 사세요, 혹시? 아니요, 저는 지금 네. 강진구 아차산역 있는데 살거든요. 아차산역 쪽에 계신데 왜 여기까지 가서 이걸 사셨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한 10년 동안 왜 매도는 안 하셨어요? 그냥 거기가 지금 네. GTX 신호선이랑 네. 경전철이랑 네. 그게 뭐 호재가 있다고 이래서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네네. 호재 때문에 그러면 금액이 올라갈 거다?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교통 호재제가 있으니까 금액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되다 보니 예. 아직까지 매도를 안 했어요. 네네. 근데 되면 금액이 많이 오를 것 같으세요?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부터 그럼 지금 의견을 드릴게요. 좀 잘 참고해 보세요. 네. 일단 월계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주변에 학교들도 잘 있고요. 네. 평수도 소형 평형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낮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18평이 아니고요. 네. 차라리 24평이라든가 33평이었으면 차라리 이거보다 훨씬 좋았을 거예요. 네네. 차라리. 왜 그러냐면은 네. 아무래도 네. 18평보다는 수요층들이 조금씩 이렇게 집을 넓혀가려는 가족 단위 수요층들은 네. 이렇게 18평보다는 아무래도 20평대라든가 30평대 수요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통 소형들은 물론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20평 아래의 소형들은 네. 보통 월세 받는 용으로 많이 사요.
예. 월세 받는 용으로.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냥 사가지고 전세를 계속 주고 그냥 10년 동안 하신 거는 계약을 바꿀 때마다 그냥 전세금을 올리신 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금액이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올랐잖아요. 5, 6천. 네. 네. 이게 적게 오른 것 같으시죠? 네. 적게 오른 게 아니고 제가 풀어드릴게요. 네. 2008년부터 아마 2014년도까지는 금액이 거의 변동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시청자님이 제가 봤을 때 2008년도에 이걸 매수하셨을 때 6, 7년도에 보통 금액이 쭉 올라가 갖고 매수를 했잖아요. 예. 그럼 그 이후부터 금액이 올라가지는 못하다가 어느 정도 1억 한 5천에서 7천 사이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아마. 예. 왔다 갔다 하다가 2014년도에 지금 2억 천 정도까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보세요. 5천만 원밖에 안 올랐죠. 예. 5천만 원밖에 안 오른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이 월계주공 2단지는 예. 1억 6천짜리가 5천만 원 오르면 예. 30% 오른 거예요. 아. 그쵸? 예. 그러니까 만약에 5억짜리가 30% 오르면 1억 5천인데 1억 6천짜리가 30% 오르면 5천만 원 오른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 주거 비용이 낮았던 지역에서 금액이 못 오른 게 아니고 원래 안 올라가는 지역에 안 올라가는 평수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계속.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금액이 5천만 원밖에 안 올라간 것 같지만 안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네.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 금액이 매수한 다음부터 14년도까지 금액이 왜 안 움직였냐? 예. 금액이 내려갈 수도 없던 거예요. 아. 금액이 어떻게 보세요? 금액이 1억 5천짜리 아파트가 내려가면 얼마로 내려갈까요, 이게? 네. 그러니까 내려갈 금액이 없다가 지금 네. 2014년도부터 부동산 경기가 쭉 올라가 버리니까 이것도 금액이 올라가면서 금액 네. 자체는 30% 이상 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안 올라갔다고 볼 수가 없고 그냥 금액이 낮은 거를 어떻게 보면 낮은 상품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앞으로는 이런 거예요. 시청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어떻게 보면 주변에 네. 호재거리는 많이 있거든요. 보세요. 예. 여기 밑에 장이유타운도 있고요. 예. 장이유타운이 있다는 건 무슨 호재가 있냐면 주변에 이렇게 신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파트에는 좋은 일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금액이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 예. 신규 아파트들이.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인구 유입도 많이 된다는 소리고요. 네. 인구 유입이 되면 주변에 상권도 발달되고 교통도 편리해지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럼 네. 일단 장이뉴타운이라는 호재도 있고 아직까지 네. 저긴 없지만 여기 장이뉴타운 위쪽으로 해서 동북선도 개통할 예정이고요. 네. 여기 광운대 역사도 개발한다 그러고요. 예. 위쪽에 창동도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걸 네. 개발한다고 해도 우리 18평짜리가 예. 금액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예. 지금도 금액이 낮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도 20% 올라도 2억 5천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월세 있죠. 뭐 천에 예. 뭐 한 5, 60 받는 거. 예. 요렇게 차라리 월세로 5, 60을 받고 그냥 가지고 계시던가 아니면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아.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예. 지금 말한 장애뉴타운 호재, 교통적인 호재 이런 거 기다리다가는 예.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면 아. 보세요. 월계주공 오래됐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되면 또 이제 뭐 재건축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요새 재건축 분위기가 안 좋죠. 네. 그럼 이것도 결국은 좋은 호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빨리 지금이라도 매도한다라고 하면 한 7, 8천만 원 남잖아요. 네. 그걸로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돈을 보태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는 게 맞아요. 아. 보세요. 지금 만약에 계속 가지고 계시면 예. 여태까지 10년 동안 했던 걸 똑같이 반복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보세요. 아. 2020년 되면 만약에 금액이 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르죠. 예. 그럼 예. 전세금 또 1, 2천만 원 그냥 올려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계속 이런 형태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월세로 전환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매도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거나 다른 그리고 또 곳으로- 여기 주변에 호재되면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보세요. 여태까지 기다렸으니까 아까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 금액이 좋아서 만약에 올라가죠. 예. 그럼 다른 곳들도 올라가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월세가 필요하시면 저는 월세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매도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제가 의견 드릴게요. 네. 그러면 월세 전환해서 네. 저거를 받아가지고 네. 저 호재 있을 때까지 저거 개발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이제 이거를- 시청자님이 만약에 월세가 필요하시면 예. 월세가 필요하시면 월세를 좀 받아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매매 금액도 올라가면서 월세도 계속 발생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수익을 두 가지로 같이 받으시라는 거지. 그 주변에서 뭐 같이 받다가 금액이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하면 예. 그거는 그때 결정하셔도 돼요. 안 팔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금액이 단순히 그냥 몇 천만 원 묻어두고 금액이 올라가길 바라기엔 금액 자체도 낮고 네. 그리고 평수 자체도 그렇게 좀 올라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월세로 전환을 해서 좀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던가. 그러면 다른 곳으로 네. 관악구나 강진구, 네. 강장동 저거 아파트를 좀 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시청자님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네. 네. 일단 만약에 요걸 매도한다라고 하면 네. 지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어떤 상품을 사냐도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요거 월세로 안 돌릴 거면 못 팔잖아요. 월세로 돌릴 거면.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월세로 안 돌리고 매도하실 거면 매도하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아,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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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원구 월계동 월계주공 2단지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가격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내기가 어려워서 월세를 주거나 매도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추후에 좀 더 다른 물건에 관해서 투자처에 관해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으로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아, 저는요, 여기, 그, 연희 대우 푸르지오를 갖고 있는데요, 25평. 네, 네. 네, 그거를,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전망 좀, 앞으로 전망하고요. 네. 네, 그리고 삼성냉면 2차 아파트도 25평이 있거든요. 네, 그 네. 향후 전망하고 매도 시기 좀 여쭤보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구 연희동의 이 연희대우 푸르지오 매도 시점과 네, 네. 또 삼성 레미안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희동 그 대우 아파트하고 레미안 2차요? 어디 레미안이에요? 난가자동요. 아, 레미안 2차, 1차가 아니고 2차예요? 2차요. 네. 아, 그러면은 사는 건 어디 사세요? 난가자동요. 남가저동 사세요? 네. 그럼 남가저동에 오래 사셨어요? 10년요. 예? 몇 년이요? 10년요. 10년. 네. 그럼 이거 분양 받으신 건가? 네. 아, 여기 분양 그 25평이요? 네. 25평. 그럼 분양 받으셨고 그러면 연희동 대우 아파트는 거주 안 하시고 투자로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 요거 언제 사셨어요? 25평. 2016년도 12월. 2016년도 12월이요? 네. 12월에 25평 얼마 주고 사셨어요? 4억 한 4,500 정도? 4억 4,500이요? 네. 4억 4,500.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집이 두 개예요? 하나는 명의는 제 명의가 아니에요. 어떤 게 대우 아파트가 명의가 네네. 시청자님 네. 명의가 아니에요? 네네. 그럼 시청자님은 그 남가자동만 갖고 계신 거예요? 네, 두 개 다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이름만 제 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분리시켜 놨다는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명의를 이렇게 분리해 놨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연희 대우 아파트하고 그 남가자동 레미안 2차를 이제 그 가지고 계신데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일단 남가자동 어떻게 삼성 됐어요? 레미안 2차는 굉장히 괜찮아요. 네. 금액도 분양가보다 많이 올랐죠. 네. 지금 한 6억 한 중반 후반 가요? 네, 그 정도. 한 6억 된다고는 중후반, 하는데요. 6억 한 후반 가죠, 후반. 후반까지 하여튼 중후반 되는 것 같아요. 중후반 정도 되죠, 요거는. 네. 근데 남가자동 만약에 남가자동에서 뭐 매도하고 어디로 가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아직은 없고 전망 좀 보고 안 좋으면 네. 옮길까 하는 거죠. 아, 안 좋으면 매도할까? 네.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연희동 대우부터 이거는 거주용 아파트가 아니라 투자용 아파트잖아요. 네. 요거부터 볼게요. 2016년 12월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네. 지금 얼마 정도 가요? 올랐죠? 이것도. 올랐죠. 얼마 정도 간대요,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아마 그 정도 5억 3, 4천? 5억 한 3, 4천? 네, 3, 4천, 5억 5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5억 한 3천에서 중반 정도 가는 거네요. 네, 네, 네. 중반 정도 가는 거. 얼마일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 아파트 사실 때 이걸 딱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대우 아파트? 네, 그냥 오르면 팔든지 아니면 좋아지면 전망이 좋으면 갖고서 세를 넣든지 이렇게 아. 하려고요. 그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요 연희동 같은 경우 이게 연남동 옆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 연남동 옆이고 여기 옆에가 서교동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연희동인데 요 주변을 잘 아시겠지만 여기를 가면은 사실 네. 아파트 단지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없고 있어도 한 동짜리라든가 뭐 이렇게 되게 조그만 단지들만 있죠. 네네. 조그만 단지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그나마 좀 단지스러운 게 우리 대우 아파트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 홍대 상권도 굉장히 가깝고요. 네. 교통도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억 3천 정도 나가잖아요. 네. 이 금액이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여태까지 금액이 떨어진 적이 없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네네네. 여태까지 한 번도 과거에도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연식이 새 거가 아닌데도 계속적으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고 연남동도 네. 계속적으로 지가가 지금 상승되잖아요. 서교동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우리 아파트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같은 흐름을 보일 거라는 거죠. 꾸준하게 네. 조금씩은 계속 올라줄 수 있는 아파트예요. 아, 네. 연희동 대우 아파트가. 근데 만약에 시청자님이 명의 분리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세금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네. 명의 분리가 돼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이제 산지 1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명의를 분리시켜놨다라고 하면 세금에서 좀 자유롭다라고 하면 네. 저는 요거는 그냥 보유를 좀 당분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아, 네. 요거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대충 가재울 언제까지 안에 있는 남가자 레미안 2차잖아요. 네. 이 남가자 레미안 2차는 지금 팔면 안 돼요. 네. 지금 팔면 안 되고 지금 여기 그 가재울 뉴타운이 조금씩 이제 완성돼 가고 있죠. 점점 이제 공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입주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네. 이게 들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년 있다 이후에 매도하셔야 돼요. 아, 네. 왜 그러냐면은 남가자 삼성 그 레미안 1차, 2차 들어올 때는 주변에 공사판이었잖아요. 네. 공사 안 된 곳도 있었고 공사판이었는데 지금은 입주한 단지들도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고 가재울 네. 뉴타운의 최고 목표는 그 뉴타운이잖아요. 네. 그럼 뉴타운이 완성된 다음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리고 지금 6억 8천 되면 1차나 이런 것보다 금액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연희동 대우 프루지오도 보유하시고요. 네. 남가자 삼성 레미안도 한 3, 4년 동안 당분간은 좀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두 개 다 괜찮은 거니까 그냥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네네. 그렇게 결론 드릴게요. 감사드리고요. 네. 예,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한 1억 정도 선에서 1억 이요? 정도 선에서 네. 투자할 뭐가 없을까요? 요거 지금 시청자님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네. 너무 광범위하니까 요거는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이 번호로요? 네, 요거는 다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성함이 어떻게 성함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저희는 지금 생방송으로 국제투자연구소의 엄태욱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물건 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으로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이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또 실시간으로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8135님, 1억 원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서울에서 아파트 갭 투자 유망 지역이 어딜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좀 전에 그 시청자분도 1억으로 이제 투자를 어디를 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실 서울에서는 찾기 쉽지 않고요. 상품을 찾다 보면 수도권으로 나가야 되는데 수도권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울 역세권에 있는 이 주거용 뭐 이제 오피스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소형 주거용 상품으로 전환하시는 게 1억으로 더 좋은 지역에 좋은 위치에 있는 걸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1억으로 아파트 투자보다는 그냥 1억으로 역세권에 있는 차라리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0057님입니다. 방배동이나 이제 사당역 쪽을 고민 중이신데 빌라로 갭 투자를 하기에 어느 지역이 더 나은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방배동과 사당동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수요층들이 굉장히 탄탄한 지역입니다.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주변에 이 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서 이런 빌라들이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인데요. 아무래도 사당동보다는 방배동 쪽이 훨씬 더 투자하기에는 좋다라고 보여지고 사당동 같은 경우에도 역에서 가깝다라고 하고 투자 금액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당동도 좋지만 둘 중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방배동이 더 좋다라는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5152님입니다. 동작구 상도동인데요. 이 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분양권 이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상도동 노빌리티 굉장히 역세권에 있는 지어지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신규 아파트들은 입주 후에 이제 2년 정도 지나야 이제 임대 가격과 매매 금액을 보통 찾아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는데요. 신규 아파트가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7호선 역세권의 신규 아파트의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보다는 입주 후를 꾸준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후에 입주할 때 만약에 입주를 못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뭐 임대를 놓으셔서 이제 꾸준하게 좀 보유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입니다. 3926님, 이번에는 영등포구 당산동인데요. 이 투룸 다세대 주택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여의도 아래쪽으로 해서 영등포 지역인데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2호선하고 9호선이 교차를 하고 있고 여의도와 그리고 또 이제 뭐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만큼 이제 임대가도 굉장히 잘 나오는 지역이고 매매가 상승률도 좋은 지역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들도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들도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더 보유하시면서 이제 영등포 가격 상승을 조금 보시면서 이제 매도를 결정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223님입니다. 성동구 옥수동의 옥수하이츠, 이 매도 시점이 언제 팔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옥수동 옥수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이제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압구정동, 그러니까 강남 쪽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실수요층이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고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잡는다기보다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